풀, 무성할, 차. 예, 부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문의자가 540부스로 되어 있는데 540부스를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1강에 이어서 42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봄과 관련된 거고 식물과 관련된 부스가 계속 나와요. 근데 앞 강의에 쌍날철, 풀초를 했는데 이번에 있는 거는 같은 건데 아마 의아해 할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보면은 이런 글자를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런 글자입니다. 어디서 보긴 봤죠? 봤는데 잘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 글자인지는 잘 몰라요. 예, 이게 식물하고 관련된 글자입니다. 식물하고 관련된 글자인데 특히 왼쪽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글자가 있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손이에요. 예, 손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왼손, 오른손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거를 빼놓으면은 왼쪽 글자와 오른쪽 글자가 같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왼쪽 글자는 여기 나오신 이제 선생님들 무슨 글자일 것 같으세요? 그냥 대충 한번 찍어 보실까요? 인디언 추장 같죠? 물론 이제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교재를 유튜브 방송 대부분 보시는 분들은 교재가 없으시니까 자,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게 뭐지? 라고 하실 거예요.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풀, 나무하고 관련된 글자라면은 연상은 되겠죠. 뭔가 어떤 식으로든 연상은 돼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 이 글자를 놓고 하라고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글자인지 확인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글자입니다. 풀, 무성할, 차. 네, 부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의자가 540부스로 되어 있는데 540부스를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줄였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스이지만 그냥 그 자체가 필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부스를 설명할 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540부스가. 네. 그래서 이거는 풀무성할 착이에요. 근데 부스를 찾아보면은 이 글자를 뭐라 그래요? 뚫을 곤으로 돼 있어요. 자, 뚫을 곤하고 전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이니까 쌍날철을 배웠으니까 예, 관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쌍날철을 지난 강의에서 쌍날철을 할 때 이게 뚫을곤이고 이게 예, 줄기고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풀이면 풀초가 두 개인데 풀초가 두 개인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요. 한자를 만들지만 정말 재밌게 만든 거예요. 풀초는 땅을 뚫고 나왔는데 저기 있는 예. 풀은 땅 위에 있는 풀. 아, 이것도 풀이에요. 네. 풀이에요. 같은 풀이야. 많다. 예, 여기 있잖아요. 풀이 뭐야? 무성하다. 풀이 났는데 그냥 한 개, 두 개 이런 풀이 아니라 풀이 많이 났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더기로 나는 풀이다. 예,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면은 이게 꼭 땅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지금 풀이 어떻게 돼요?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렸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무더기로 풀이 나는 거니까 그걸 한자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총생 뭐예요? 초야. 예. 무더기가 났다. 총이에요, 총. 이 글자는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총자? 예.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총남하다 그럴 때 이 글자를 써요. 무슨 예. 총남, 총석 예? 할 때 이걸 쓰잖아요. 근데 위에는 풀무성한 거예요.
총할 때 밑에 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재밌는 게 유심히 보면은 이게 풀무성한 거죠. 밑에 요거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가 있냐면 귀가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모을치 또는 모일치예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은 귀를 자르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한자의 매력이 이제 왜냐하면 덮을묘금 배웠죠. 네, 모일치예요. 여기다가 사람인을 하면은 뭐예요? 모을치. 혹시 창덕궁에 가면은 취선점이라고 있어요. 그 글자는. 자, 그래서 총생초예요. 어디 나느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상. 이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착, 악, 상, 병, 출, 약. 산 위에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산 위에 무더기로 풀이 나 있는 곳이 많았나 봐요. 예? 우리도 산에 가면 무더기, 이렇게 풀 무더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보고 연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땅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나름대로 풀과 싹과 이런 거를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무더기로 있으면 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상악, 발음도 어렵네. 상착, 악상, 명출, 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지금 늘 말하지만 이거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공부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실력이 높은 수준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단 이거를 이렇게 놓은 거는 그냥 제 이미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이렇게 줄여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밑에 있는 걸 다 해석한 거는 또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요거만 해석해 놓은 거예요. 대신 원문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거를 굳이 공부하는 걸 내가 말리지는 않지만 하실 분은 하셔도 되는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작하시는 분은 이 의미가 풀이 무성한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업이에요. 이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 글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뭐를 더했겠죠. 예, 나무목을 더한 거예요. 나무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무목을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예, 나무하고 풀 무성할 착하고 결합한 거죠. 아직 나무를 안 배웠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나무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나무목을 더해서 악기를 매달아 놓는 큰 판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나무에다가 많이 뭔가를 매달아 놨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낙자가 그런 낙자거든요. 즐거울 낙자가. 예. 이게 즐거울 낙자가 이게 백자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많이 해놓고 두들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자에는 이제 사실은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즐거움을 즐기는 거예요. 예. 희희낙낙한다는 게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의미도 약간 달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대판야. 그래서 이런 글자는 우리가 업무, 업적, 직업 할 때 업자를 쓰죠. 왜? 그러니까 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불교 용어에서는 업보가 있다 할 때 업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일이 된 거는 풀무성할 착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결합했다. 네, 이게 결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가 더하여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수를 찾는다? 이 글자를 하려면 나무목. 왜 이렇게 했냐? 나무목을 찾으면 풀무성할 착에 대한 의미가 상실이 돼요. 네, 그래서 풀무성할 착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야만 업이 되죠. 일이 많죠. 일이라는 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여기 다시 나오죠. 그게 아까 말한 떨기총이에요. 떨기, 무더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귀이하고 또우, 예? 오른손을 했는데 이걸로만 말하자면은 부스를 만든 거죠. 예. 왜냐면 이 글자 자체가 귀이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을치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차를 찾으면은 뭐를 찾아야 된다? 부수가 또 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풀무성할 착에 대한 개념이 분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자를 찾기는 굉장히 편리한데 원형어의 뜻을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수는 그래서 무성한 풀이나 나무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치야. 치도 나왔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거 사람인이에요. 이거 사람인이고 사람인입니다. 물입니다. 물이. 네. 나중에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대중할 때 쓰는 거예요. 대중. 중자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의 물이 하면은 무슨 물이? 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중이 안에 사람인자가 세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잘 쓰는 한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글자 안에 풀무성할 착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뜻을 갖고 있다.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번거로울 복이에요. 이제 나왔습니다. 요게 뭐예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하는데 뭘로 해요? 이 사람은 발로 일하시는 분, 물론 발로 달기 하지만 손으로 일하잖아요. 손으로 일거리가 많다. 예? 많으니까 번거로울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수는 뭐가 됐다? 이 차를 찾으려면 풀초를 찾아야 돼. 근데 풀초는 분명히 쌍날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자가 되면은 풀초라고 그랬죠. 이 풀무성할 착자에는 풀초가 없었죠. 없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풀초를 찾아야 돼. 사실은 풀초가 없죠.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초를 찾았을 때 어떤 게 풀이지? 물론 풀이겠죠, 이게. 그렇지만 분명히 쌍날철하고 풀초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밑에 또 재밌는 건 밭들공을 이렇게 하죠. 밭들공하고 풀초의 차이는 이겁니다. 밭들공을 이렇게 휘어져요. 풀초를 쓸 때 이게 초두변이라고 쓰잖아요. 모양이 같잖아요. 근데 밭들공은 요 밑에가 구부러진다고요. 밭들공이 이겁니다. 밭들공. 그러니까 밭들공이니까 번거롭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손으로 일을 하는 게 많다. 여기서는 지금 풀무성할 착에서는 뭐냐면 풀무성 다른 글자들이 나오는데 다 다른 부수로 찾지만 기본적으로 뜻을 갖고 있는 거는 풀무성할 착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글자를 보실 때 뭐 업이라든지 번거로울 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글자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동목. 오늘 한 강의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지만 알아두면은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유학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여튼 4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